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교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경적 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분석을 완전히 해놨죠. 또 학교생활 기록부도 일일이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또는 뭐 학생들이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학교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릅니다. 자기 쓰는 건 알죠. 또 선생님들이 되게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 써는 것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에 보면, 아무래도 주위 선생님들도 다 관심 깊게,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하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교사들도 나도 저만큼은 써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특목고 자사고 선생들은 이렇게 어쨌든 학교 내에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죠. 또 교장은 또 가끔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가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장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또 학교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또 변동이 있죠. 또 하나,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있게 되면 대입도 또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평가하는 것, 그러면 수능의 경우에도 이런 거죠. 올해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계약을 못하고 4월 달로 계약이 되면서, 계약도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동안에 우리 고3들은 어쨌든 집에 있어 남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제가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경쟁, 그러니까 대입 수능에서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부를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남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챙겨가면서 그런 일정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학생이라면 뭐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수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럴 경우에,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그들이 갖는 거죠. 당연히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이나 반수생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환경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엄마, 나 우리 한 번 더 볼까? 뭐 이런 말을 실제로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능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또 제가 아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에 보면 제가 매우 재밌는 단어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는 단어예요. 그게 뭐였냐면, 트렌드에 반응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트렌드에도 반응한다. 즉, 환경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해에 곧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자소서 이거 문제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소서를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대학은 반응을, 그러면 자소서를 조금만 볼까?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기록에 대한 변화가 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연도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당시에 아마 서울대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한 54, 5%? 3%에서 5% 사이가 되었고 58%까지 올라갔었나? 아니야. 55%. 어쨌든 전후 이 정도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일반고가 한 45% 되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뭐 누군가가 불려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막 쪼임을 당합니다. 이게 뭐냐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49대 그러니까 51대 49 내지는 뭐 51% 넘기지 않은 것 같아요. 뭐 50.5%에서 뭐 49.5%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율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트렌드에도 반영한다는 거죠. 이게 반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요즘에 이 기사를 봐도요. 역시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신경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데에도 약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직접 못 봤어요. 그죠? 못 보면서도 어쨌든 수업은 또 어찌됐건 또 해가는 거죠. 새로운 선생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빵빵하게 적혀져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교사가 봤을 때 이 아이가 수업에 충실히 따라오는지 예습을 해온 아이인지 그 다음에 소통을 많이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책을 읽고 호기심을 갖고 책을 읽고 그 다음 뭐 연구자를 찾아봐서 선생님 따로 보고서를 쓴다든지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이 학생은 굉장히 널널한 시간을 갖는 건 분명하죠. 특히 고3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거죠. 특히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만 지원하는 경우라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사실은 대다수의 아이들 7, 80%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수능 별로 상관 안 하고 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아이들이 어쨌든 일반고에서 7, 80%입니다. 왜냐면 일반고에서 대학을 실제로 수시로 100% 가는 고등학교가 있고요. 이곳은 약간 시골, 아니 좀 더 시골, 수시 100%에 갑니다. 그 다음에 뭐 90%, 그 다음에 대도시의 경우에도 대도시? 인구 100만 살면 대도시인가? 대도시 맞죠? 이렇게 되면 수시 80% 됩니다. 예, 수시 80% 좀 더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학교마다 사정이 다 틀리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럴 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의대에 가느냐 뭐에 가느냐에 따라서 뭐 수능 체제를 맞추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재수생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 수능에서는 뭐 그건 알겠어.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같은 논리가 생기게 되어 버렸어요. 요번에. 왜냐면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듯이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다는 말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얘가 일반고라면 자사고라면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천안 북일고 이런 식으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뭐 상산고 뭐 휘문고 뭐 이런 자사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자사고가 있고 그 자사고에 있는 아이들과 일반고 뭐 일반고가 뭐가 있나? 뭐 중앙고도 있고 뭐 대전고, 전주고 이런 것들이 다 뭐 부산고 일반고 아니에요? 그럼 일반고에 있는 아이들인지 아닌지를
입학사정관은 모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또 표시도 있는데 그건 어떡할지 모르겠네. 그렇지. 그것도 지우겠지. 예를 들면 학교명이 달려져 있는 상들 같은 거, 수상 실적이 있고요. 봉사활동도 또 이렇게 학교 이름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진 상태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두드러지게 나와요? 뭐가 두드러지게 나올까요? 예. 학생부의 기록물이 확연히 차이가 된다는 걸 직감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누가 잘 써 있어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훨씬 더 잘 써져 있고, 여기에도 역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2, 3등급 아이들 거. 그 다음에 3등급 후반대하고 4등급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일반고 1, 2등급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4등급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두드러지게 기록되게끔 하라는 거죠.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이 누구나가 잘 써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하죠. 이 자사고 아이가, 이 특목고 아이가 일반고로 갔다면, 그죠? 굉장히 높은 성적을 1등급의 일 가능성이나 2등급 초반대 학생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록물이 정말로 잘 만들어져 있을 아이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학교 다니는 특성인 것 같아요. 내가 4등급, 5등급 되면 특목고 아이들은 역시 이제 심적으로 내가 쟤보다 모자란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느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뿐이 못 자란 거를 제가 느낄 때 가슴이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 정말 클 수 있었는데. 물론 이 아이는 또 상대적으로 일반고 다니는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은 자사고나 같은 특목고 다니는 그 아이들에 비해서 난 4등급이거든요. 이런 음추려들,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써져 있어요. 아니, 그렇게 써져 있어요. 교사가 그렇게 평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사가 각각이 평가한 것들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가슴이 좀 아픈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모든 아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목고 자사고를 무조건 조아라 가라 이거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아이도 환경적 요인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에서도 역시 그런 요인으로 노출되어 버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입은 트렌드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번에 블라인드 평가가 이렇게 도입됨으로써 특목고나 자사고에 건질만한 아이들이 그냥 수능으로 재수해서 수능으로 갔든지 이런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능으로 갔어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간 아이들도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작년에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 10위권 대학에 들어갔어. 작년에. 그런데 요번에는 넘버 1, 2, 3 서연고에나 어쨌든 상위권, 더 위에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대입 위쪽이 더 실제로 성적이 어떤지 모르지만 더 치열하게 싸우게 될 거다. 이럴 때 일반고가 이제 누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 선생님들도 이것을 알아차리고 굉장히 분발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전 연도하고 똑같이 기록해서는 안 되고 훨씬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명료적으로 이 아이를 평가하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선생님들도 코로나 그분들도 이제 누군가의 학부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다른 학부모님들과 같은 학부모들이거든요. 당연히 코로나19에 지금 온 신경이 다 있어요. 또 하나, 뭐라고 하죠? 그거? 수업 준비. 뭐를 어떻게, 모든, 어느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교장이라면, 전략을 잘 짤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있으려면 굉장히 널널하게 많은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강의를, 전체에, 선생님들이 굳이 그냥 아이들 개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는 걸로 저 같으면 그렇게 바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살짝 그러니까 다른 선생들이 뭐죠? 싫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제가 만약에 교장이라면 저는 그 강의하는 교사들 파트 아이들 개별 관리를 집중적으로 봐주는 파트,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물론 이게 또, 이 기간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간을 언제까지, 이 온라인 수업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든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혼란이 더 가중되는 거죠. 차라리 뭐, 한 학기 내내 우리 이걸로 갈 거니까 우리가 이걸로 몰빵합시다 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지키고 해야 될 것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고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라. 그리고 안 보인다고 선생님이 당연히 안 보죠. 안 보인다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거, 이런 거를 해 나가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적 요인에 대입은 영향을 무조건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당연히 이번에 이런 환경에 완전히 고스란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트렌드에도 반응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자소서를 조금 더 잘 쓰고, 그죠? 왜냐면 이 한 달간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꼭 대입을 이거 잘하면 요거니까 요거로 이렇게 이것만 가르쳐주고 싶진 않고요.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긴 합니다. 속도가 약간 조금 늦을지언정 결과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대입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썰이 좀 길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아이들의 근본적인 태도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계획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한다면 대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